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김지혜 의원님이 신청하셨으며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 부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 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혜 의원입니다. 먼저 곽상욱 시장님께서 오늘 출장 등의 사유로 인해서 오늘 불참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오늘 있었던 시정 질문에 관련된 여러 건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시장님께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21만 오산 시민 여러분, 문영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새누리당 소속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청렴과 정직,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지역구인 초평동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 현안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병합발전소 확장에 따른 DS파와 오산시의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시에서는 2013년 12월 6일 DS파와 함께 사회복지 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초평동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실버케어 센터로서의 기능이 확정되어 2015년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누읍동 원룸 단지 내 부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2월 24일 누읍지구 환경개선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9차례에 걸쳐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7일 조금 뒤늦게 주민 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DS파워에서 직접 설계 도면을 가져와 주민들께 설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버케어 센터는 DS파워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어 열난방 시설은 당연히 DS파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민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DS파워에서 설명한 설계 도면을 보면 1층에 기계실이 위치하고 있어 열난방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오산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은 주민들과 본 의원은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소관부서에서 보고받은 실버케어 센터 연간 지출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 1억 7,396만 원, 상수도를 포함한 공공요금 6,240만 원, 수용비 1,860만 원, 제세공과금 1,100만 원, 청소용역 1,764만 원, 연료비 1억 8천만 원으로 운영비 중 연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누읍동에 계획된 실버케어 센터는 오산시 관내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목욕탕입니다. 만약 DS파워에서 열 난방을 제공해 준다면 연 1억 8천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초 협약 때부터 목욕탕으로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실버케어 센터 기능 확장 시점을 전후해 DS파워에 강력히 요구했어야 마땅함에도 아무런 요기도 하지 않는 오산시의 무능 행정에 대하여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산시 예산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돼 역대 최악이라는 것은 이젠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조만간 개관될 예정일 세교복지관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만 해도 연 40억에 가까우며 특히 매년 고정비로 지출되고 있는 민간 위탁 사무의 경비는 23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유엔평화공원, 미니어처 테마파크, 전통문화산업단지의 시민회관 중축,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경비 등 앞으로 오산시가 매년 지출해야 할 고정비 예산들을 생각하면 앞이 깜깜할 지경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현 시점에서 오산시가 그 어떤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현 시점에서 난방시설 연료비 부담 관련 재협상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누읍지구 환경개선위원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냉각탑이 노출된 채로 가동되고 있어 소음 피해와 수증기로 인한 환경적인 피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실버케어 센터의 설계도를 확인해 보니 주차 대수가 7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계획된 주차 대수만 해도 10대인데 현실적으로 10면조차도 터무니없는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루 중 가장 한가한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직까지 주변에 원룸들이 완공되거나 입주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보도블럭까지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이후에는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주차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실버케어 센터가 완공된다면 주차 대란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과 대안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덧붙여 수도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누읍동 가수동 일대는 수압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주민들께서는 현 상태에서 목욕탕이 들어온다면 지금보다도 수도시설을 이용하는데 더 많은 불편을 겪으실 거라는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실버케어 센터의 수도시설이 직수로 계획되어 있는지 아니면 물탱크가 설치될 예정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누읍동과 가수동 일대의 상수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곽상욱 시장께서는 늘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주민자치란 지역의 행정을 지역 주민의 의사와 책임에 의하여 실현시키는 것, 즉 지역 주민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오산 시민들이 계시기에 시장과 공무원,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공직자들은 존재의 이유와 시행정의 가치 지향점은 시민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의 의미를 철저히 묵살시키는 행위가 최근 오산시에서 벌어지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2016년 오산시 예산에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누읍동 경로당 임차와 리모델링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재 누읍동 경로당 실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50명 이상이 등록되어 있는 누읍동 경로당의 현실입니다.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데군데 쥐가 벽지를 파먹고 쥐를 잡으려 설치해 놓은 끈끈이와 컨테이너 곳곳에 쥐구멍이 있어 밤송이로 틀어막은 모습입니다. 지하수를 파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계시나 흰색 파이프 안에 가득한 이끼와 수질 상태가 좋지 않아 식수는 집에서 길러다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동네 어르신들께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들을 해오셨고 연두순시에도 몇 번씩이나 거론되어진 이후 초평동에서 주민자치 예산으로 올라온 바가 있는 동네의 현안 사항입니다. 이번 2016년 예산에 경로당 임차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 공무원까지 설명한 바가 있고 그 이후로 어르신들께서는 눈이 빠지게 이사하시는 날만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3월이 되도록 소식이 없자 어르신들께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셨고 언제쯤 이사를 갈 수 있냐는 질문을 본 의원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지난 3주 동안 답변이 없다가 최근 실버케어센터 4층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변경된 사유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을 뿐더러 특히 당사자인 경로당 어르신들의 사전 의견 수렴은 철저하게 무시된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본 의원은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공무원이 나오긴 하였으나 실버케어 센터로 옮기면 어떠냐는 말만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안 계시니 부시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여 올려진 주민자치 예산이 사업 집행에 있어 변경이 되었다면 원칙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어르신들의 의견 수렴을 먼저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해당 부서장에게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단지 해당 국과장의 생각에 의해 계획이 변경되어지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날 본 의원은 3월 19일 12시에 누읍동 경로당에서 만나 어르신들의 의견 수렴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해당 부서장은 팀장과 함께 나오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어떤 이야기도 없이 해당 과장 및 팀장은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현재의 위치에서 수백 미터나 떨어진 실버케어 센터에 경로당이 지어진다면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이용하시기 힘들다는 말씀들을 하셨으며 탄식과 함께 잘 좀 해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오산시에서 왜 갑자기 무엇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정해진 사업에 대해 변경을 하는 것인지 이 같은 사태가 초래된 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당초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변경된 법적 근거와 타당성 조사 근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건과 관련하여 해당 과장이 본 의원에게 보여준 작태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으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능멸하는 처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시민을 지배해야 할 의무가 아닌 섬겨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주지드리지만 오산 시의원들은 물론 시장님과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시정의 운영과 시책 마련에 있어서 언제나 시민 중심이 되어야만 행복도시 오산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 질의의 내용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공복이자 대표 시민으로서 오산시 공직자의 수장이기도 한 시장님의 역량과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메시지를 대신하여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 부시장 유영봉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정적이신 문영근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상우 시장님께서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회의 때문에 내일까지 광주에 출장 중이어서 오늘 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부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시고 어려운 가운데 세기를 개척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지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전반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답변 시 미흡한 부분 또한 상세한 내용, 실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나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 DS 파워의 기부 체납으로 건립되는 실버 케어 센터의 연간 운영 관리비가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도 지근거리에 있는 DS 파워로부터 열 공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지역 주민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버 케어 센터 건립 사업 추진은 2013년 12월에 우리시와 DS파워 간의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 단체장님, 주민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사업 공청회, 설명회를 수차례 실시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개관 목표로 공사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기부 체납 후 실버 케어 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왕시 사랑제도인 복지회관 등 여러 지자체 복지관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우리 실정에 맞는 시설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코자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연간 약 4억 9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목욕탕 수입 등을 감안하면 운영비 예산은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DS파워로부터 열 공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DS파워 측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열 공급 시설 구축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 DS파워에서는 재정 부담 등의 사유로 우리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난방 공급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도 사업 공사 과정에서 야기되는 공사 소음 등 여러 민원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 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읍동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경로당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관련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읍동 경로당은 수년간 컨테이너 박스의 경로당 대체 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경로당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어르신들께서 경로당 신축을 수건사업으로 건의를 하여 오셨던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쾌적한 경로당 공간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인근에 적정한 부지가 없어 단실 내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우선 임차 경로당을 검토하여 금년도 예산에 7,430만 원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읍동에 경로당으로 임차할 건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임대 가능한 건물은 1개소, 해당 경로당으로 사용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넓어 불필요한 면적까지 임차하여 리모델링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차료 또한 매년 2,400만 원이기에 과중한 예산 부담은 물론 임차 갱신이 안 될 경우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에 오히려 어르신들께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경로당 임차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근에 지어지고 있는 누읍동 실버케어센터 4층에 노인 인구 수요를 추가로 수용하는 여건까지 감안하여 시립 경로당 설치를 검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버케어센터 내에는 어르신용 엘리베이터와 전용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치되는 누읍동 시립경로당은 다른 경로당보다도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경로당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누읍동 시립경로당도 실버케어센터는 6개월 후 금년 9월 개관에 맞추어 누읍동 어르신들의 친목 도모,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서두에 말씀하신 본건에 대해서는 곽상욱 시장님께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산시청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하여 김지혜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 시민들의 소리에 기울여 오산시가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을 리더해 나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오산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봉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봉 부시장님의 일괄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곧바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또는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지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혜 의원입니다. 먼저 실버케어 센터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교육국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열 난방 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 디에스파와 협약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용인시의 사례를 보면은요, 근데 협약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십니까? 복지교육장 선택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또 재협약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장님 답변하셨듯이 열 공급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협의를 안 한 거 아니고 처음부터 협의를 했었는데 이제 추가 비용에 대한 그 부담을 이제 하기 어렵다. 특히 DS 파워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협약 과정에서 알게 된 거는 뭐 5개 지주회사가 같이 이제 컨소시엄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원 지출에 대한 그 의견
조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주변의 열공급에 대한 계획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무런 요구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본의원이 DS 파워에 그 시에서 요구했던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요구한 게 없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하셨다면은 좀 더 강력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DS 파워에서 추가 비용 부담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용인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규모랑 범위랑 금액으로 따지면은 비교할 게 아니지만 용인 경전철 그 사업권 있잖아요. 그거랑 관련해서 용인 시민과 용인시 의회의 절대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조 단위의 금액을 변경 협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변경 협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지금 협약이 되어 있고 착곡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기부 체납자로 하여금 연 난방비를 매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좀 법적인 강제 효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45억에 대한 기부 체납을 받고 매년 열 난방비를 1억 8천에서 2억 사이에 난방비를 지출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오산시가 매년 고정비로 예산 지출하는 거는 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추가 시설비 아까 답변서 보니까 추가 시설비가 1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양자가 원만히 합의해서 고정관리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아까 답변드렸듯이 저희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그런 열공급을 받는 게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협약서에 보니까 그 8조에 이게 처음에는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45억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협약서 8조에 보면은 방침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오산시와 DS파워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해서 뭐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협약서 좀 참고를 하셔갖고 변경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지금 네. 그 시설도 큰 범죄는 사이버 네, 시설은 맞고요, 노이자 시설은 네. 맞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총 규모에서 기부채납 범위가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변경을 안 했는데 세부적으로 좀 변경을 맞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병행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10억에 대한 예산도 같이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답변서 보면은 목욕탕 수입 등을 감안하면 운영비 예산은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답변을 받았는데 이 목욕탕이 무료 아닙니까? 무료는 네. 아니고요. 최소한 실비를 받습니다. 무료는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무료로 시민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네. 무료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정보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의장님께서 좀 허락을 해주신다면은 지금 여기 실버케어 센터와 관련된 민원에 관해서는 업무 연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각국 그 국장님과 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의장님께 질의하실 기회를 좀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네. 그러면은 그 교통 주차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요. 그 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부지는 네. 지금 해당 국장보다 제가 지금 네네네. 이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인근에 이제 LH에서 주차장 용지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80평 정도 부지가 있어서 위치는 어디죠? 바로 뭐 멀지 않습니다. 한 네. 3, 4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야구장 근처 쪽에 있는 건가요? 그쪽 근처.
야구장이 되어 있는 거기는 건가요? 아니고요. 네. 그것도 인근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하는 거는 그 이제 거기 원룸 단지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노상 주차장을 좀 하고 적정하게 그 일방 통행을 지정해서 불편이 없도록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룸 교통부서하고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룸 그 거기 자체가 계속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원룸이 전체가 다 완공되고 실버케어 센터까지 들어서게 되면은 지금도 거의 꽉 찬 상태인데 굉장한 주차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LH 부지 활용 방안 관련해서는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서 매입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임시 주차장으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아직은 이제 임시 주차장으로 이제 활용을 할 계획이 있고요. 네. 그 이제 어차피 주차장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활용에 대한 어떤 그 추가 상황에 따라서 네. 결정하도록. 임시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찬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실버케어 센터랑 한 가지 더 질의 드리자면은 아까 그 수도시설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 수도도 저희도 이제 그 목욕탕 시설 자체가 그 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 그 주민들의 피해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관에서 직접 그 배관을 하도록 그러니까 직수 시설로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되고요. 네. 이제 그 탱크 물탱크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수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가 가수동하고 누읍동 자체가 굉장히 그 수압이 좋지 않은 그런 그건 동네거든요. 이제 지역 네. 전반적인 사안인데 그거와는 관련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악영향을 끼칠 일은 없다 지금 답변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누읍동 경로당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그 부시장님께 들어보니까 본위원회 질문의 취지와는 약간 본질이 왜곡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본위원회 질문의 취지는 의견 수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요구했던 거고요. 만약에 그 의견 수렴에 관련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은 게 있으면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부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이제 당초에 질문 요지에 따른 답변이 개괄적으로 됐고요. 그 저희가 이제 뭐 부장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지역 자체가 경로당이 필요한 거는 뭐 저희도 알고 있었고 계속 지속적인 어떤 그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어떤 여건상 설치하기가 어려웠던 사항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아니 이제 저는요, 그러니까 그 제 본위원회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의견 수렴 절차 하셨습니까? 의견 수렴 네. 절차라는 게 뭐 어떤 절차를 말씀하신 모르지만 제가 가서 어르신들께서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민원이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연두신시 때도 계속 그 초평동 민원으로 그렇게 왔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주민들을 네. 만나 뵙고 경로당에도 제가 몇 번 찾아갔고 그다음에 회장님과 직접 제가 면담도 했고 변경된 건과 관련해서 네. 어떤 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물론 이제 그 주민들 일부 이제 그 경로당 이제 활용하신 노인들은 이제 움직이는 거 많이 너무 멀다는 어떤 표현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 불편하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견이 네. 많이 계셨는데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실버캐센터 위치 이 부분에 이제 모니터링 해본 결과 한 60% 정도, 55%에서 60% 정도 노인분들이 그쪽에 또 거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이제 그 경로당 활용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10명이 제가 그날 아까 화면에 보여드렸다시피 그 매번 나오시는 분들의 인원은 한 시간만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이제 모니터링 해봤는데 네. 이제 제가 아까 화면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뭐 네. 이제 별도로 모이신 거니까 이제 그 판단이 되고요. 많이 모이실 때는 뭐 50분 이상 네. 정도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그 당초에 이렇게 그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 의견 수렴을 찬반 투표나 뭐 이런 거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했을 때 지금 실버케이센터의 시설이 좋게 하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의견 수렴이라든가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조금 더 일찍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애초부터 왜 이런 지금 3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을 왜 올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또 여기 시정질문 답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라고 이런 외치는 오산시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번에 자치분권 촉지 등에 관한 조례안도 시민 참여를 강화시키겠다고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민자치의 그런 의미를 역행하는 그런 행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임차료 관련돼서 나왔거든요. 매년 이제 리모델링하게 면적이 너무 넓어서 불필요한 면적까지 임차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의회에 거짓 보고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여기 그 내용이 임차하려는 곳입니다. 근데 본 의원이 그날 경로당에 가면서 들러봤어요. 여기 반만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반만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러면은 그런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협의 가능한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 네. 저희가 필요한 면적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임차는 전체 면적을 다 해야 아니요, 저는 그렇게 답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요? 네. 이 지금 여기 반만 임차하시겠다고 말씀 저는 그렇게 전에 들었고요. 그렇게 네.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층을 우리가 마음대로 건물로 구조 변경을 할 수는 없는데 그 우리가 필요한 면적은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를 다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래도 협의는 예산 협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시도하시지도 않으셨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저 임차료라든가 이거 예산 세울 때 그 협의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니요. 그 이제 맨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말고 이후에도 이 반만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지금 건물주의 네. 입장에서는 반만 사용한다고 해도 그 나머지 반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근데 그 건물주 입장을 생각하실 게 아닌 거죠.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하셨고 또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예산이셨고 그렇다면은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의 가능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까 실버케어센터처럼 그런 뭐 10억 원 것도 협약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의 반의 반도 안 되는데 협의를 못했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협의 그리고 자꾸만 의회에 거짓 보고하지 마십시오. 거짓 보고한 적이 네. 없습니다. 지금 이게 거짓 보고지 뭡니까? 저는 거짓 보고한 적이 없는데. 네. 그럼 그래서 이렇게 말이 자꾸만 엇갈리기 때문에 제가 3월 19일 날 나와 보시라고 한 겁니다. 근데 왜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 약속까지 해놓고선 나오지 않으셨다는 거는 그래서 의견 수렴에 대한 절차가 부족하다고 인정도 하셨고 그래서 본 의원과 같이 의견 수렴하자고 제가 나가자고 약속까지 다 해놓고선 안 나오시면은 앞으로 의견 수렴 안 하시겠다는 뜻밖에 더 되십니까? 저희가 뭐 이제 어떤 그런 그 정해진 시간 장소에 따른 어떤 의견 수렴은 안 했지만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다고 판단하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견 수렴하셨습니까? 우리가 의견 수렴하는 네. 거는 그분들 물론 이제 경로당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도 이제 많은 부분이 차지하겠지만 지역 주민들 또 향후 그 시설을 이용할 사람들에 대한 의견 수렴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의견 수렴 하신 상태라신 건가요? 네,
본 의원이 한다는 거죠. 지난 본회의 때 받은 자료는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료 제출해달라고 하셔도 못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글쎄 자료는 뭐 어떻게 자료를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의원 아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제가 그 직접 네. 그 회장님과 그 자제분하고 그 면담도 했고 여러 가지 또 지역 주민들과 회장님만 거기 경로당 회원은 아니시잖아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을 보셔야죠. 의원님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당장 그 먼 거리를 이용하시는 게 불편해하십니다. 사실 가깝게 하시는 게 좋긴 한데 그런 부분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앞으로 향후의 어떤 시설의 안정성이라든가 예산의 어떤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결정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결정 전에 실버케어 센터로 가던 아니면 누읍동 임차로 가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그 의견 수렴이 있었어야 됐다는 거죠. 제가 실버케어 센터 간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의견 수렴이 안 됐고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의견 수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의견 수렴은 네. 지속적으로 제가 이해 설득을 시켜 나가는 쪽으로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초평동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누읍동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누읍동 경로당 어르신들 그분한테도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세요. 이 사업 예산안에 올라온 사업이 변경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들끼리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업 변경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의회에도 지금 다 예산 설명하시고 동의된 부분 아닙니까? 그럼 모토로 의회에 왜 심의를 붙이냐 이거예요. 관한 어떤 얘기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여간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 수렴에 부족한 거는 저도 인정하고요. 저는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예산에 올라온 사업입니다. 예산에 올라온 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근데 주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동의도 얻으셨죠. 그러면 그 변경 건에 대해서는 초평동 주민들과 누읍동 경로당 어르신들께 먼저 의견 수렴을 하시고서 변경을 하신 게 절차상으로 맞습니다. 아닙니까? 의견 수렴은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사업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국장님, 과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사업을 변경하십니까? 그런 계획에 우리 네. 계획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의견 수렴은 절차는 뭐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긴 한데, 하여간 그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을 좀 시키고 해서 원활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주민자치 실현하시겠다고 이렇게 조례도 발의하시고 시민이 시장입니다 슬로건 내세우고 그런 오산시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앞으로 의견 수렴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수 부위원장님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곽상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배재만 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오산시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포합니다.